안녕하세요. 나만의 엑셀 그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자료가 취합이 되고요. 취합된 자료를 첨부해서 자동으로 메일까지 쓸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특정한 폴더에 일일 업무 보고서를 저장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작성자는 가가가, 나나나, 홍길동으로 해보고요. 일일 업무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하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시트의 이름은 일일 업무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엑셀 파일로 돌아가시고요. 취합 파일의 저장 폴더는 여기에 정리하시고요. 취합할 시트의 이름은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취합할 범위는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병합된 셀에서는 VB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취합된 정보는 결과라는 시트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려면 여기 취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결과 시트에 있고 파일명 가가가 나나나 홍길동 3개에서 자료를 끌어왔는데 취합 자료는 B열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동 취합 시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합된 자료를 첨부해서 자동으로 회신 메일까지 작성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값으로 하단에 보내시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셀에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이기 때문에 아웃룩에만 연동이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어떤 게 오나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메일이나 야후 메일을 통해서 발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메일이 작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날짜는 오늘의 날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송이 되지는 않고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첨부 파일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열기 하고요. 아까 취합했던 자료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로 이동하시고요. 먼저 자동 취합 및 자동 회신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고 동시에 자동 자료 찾기 기능, 그리고 자동 출력 및 PDF 저장 파일, 세 번째는 2개를 합쳐 놓은 하나의 파일, 마지막으로 2개의 시트에서 자동으로 틀린 값을 찾아주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총 5가지의 필수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엑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바로 VBA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Alt F11을 눌러주세요. VBA 편집기에 오시면 2개의 모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취합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메일을 보내는 모듈입니다. 자료 취합하는 모듈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모듈의 구조나 변수 등은 이미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배워볼 부분은 주요 코드라 할 수 있는 VBA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변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워크북을 정리해주고 타겟 시트라고 해서요. 두 번째 시트, 결과 시트를 타겟 시트로 해서 결과 값은 타겟 시트에 넣어주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입력 값들을 VBA 값으로 읽어오는 부분인데요. 시트로 돌아가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풋은 저장 장소 링크, 취합할 시트 이름, 취합할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취합할 범위를 보시면 need range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취합할 시트 같은 경우에는 need sheet, 저장 장소는 input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VBA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현재 저장 시트 이름과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장 폴더에 대한 위치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파일 패스라는 부분을 이용할 거고요. 파일 패스를 넣고요. 다음은 밑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요.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V 해줍니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워크북의 이름 네임 상자에서 정해진 이름 중에 어떠한 값을 우리의 저장 폴더 이름으로 하세요. 이런 말이고요. 이곳에 들어갈 이름은 니드시트가 아니겠죠. 워크시트로 돌아가서 input 폴더라는 값이죠. 컨트롤 C, VB로 돌아가고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래서 input 폴더에 있는 정보가 우리의 파일 패스로 정의를 한 거고요. need shift, need range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에러 핸들러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도 에러 핸들러에 관한 사항이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곳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나왔던 결과값 있죠. 타겟 시트의 모든 셀을 클리어,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의 범위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폭을 8로 조정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결과값을 찍을 때 셀 A1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파일명이라 쓰고 B1에 해당하는 부분에 취합 자료라고 넣어줍니다. 만약에 그 이름을 바꾸시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요. 다음으로 폴더에 있는 값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폴더는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 폴더에 있는 이 세 가지 파일을 읽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VBA가 돌아가는 동안에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파일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용할 변수의 이름은요. 여기에 있는 파일 네임입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해줍니다. 이꼴 하시고 디렉토리 한 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 닫기 해줍니다. 어떤 특정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끌어올 디렉토리는 파일 패스겠죠. 그리고 and 땡땡 백슬래시 xls 이렇게 치고 여기에 스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타의 의미는 모든 엑셀 파일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에러가 났는데 여기 스페이스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파일의 이름은 아까 지정한 폴더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끌어오겠습니다. do while 문을 사용을 했고요.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데 에러 핸들러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오픈 워크북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파일을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서부터는 에러 핸들러인데 만약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취합할 시트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set source sheet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equal to open workbook sheet need sheet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need sheet는 우리가 아까 지정한 시트 이름 있죠. 여기에 이 시트요. need sheet 1일 업무 보고서 1일 업무 보고서 시트의 정보를 source 시트로 정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정한 소스 시트, 취합할 시트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진행하세요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워크북을 열고 시트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엔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고요. 위에서 봤던 똑같은 방식으로 소스 시트, 레인지, 니드 레인지 하면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intersect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시에 이렇게 소스 시트가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셀하고 방금 취합하기를 원하는 범위하고 겹쳐졌을 때 이 부분이 intersect란 말이 겹쳐졌을 때 그 부분을
소스 레인지로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스 레인지까지 정해졌으면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취합할 범위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취합할 범위의 셀 A1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면 에러 핸들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에러 핸들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아닌 경우라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부분은 last row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last의 의미는 취합할 정보의 맨 마지막 열의 정보는 뭔가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까지 정의를 한 다음에 취합할 자료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 레인지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작업이 들어가는 게 맞죠. 우리가 붙여놓을 곳은 여기에서 정의를 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놓고요. 점 누르시고 페이스트 스페셜 탭 하고요. 한 칸 띄우고 페이스트를 한 번 더 써줍니다. 땡땡 이꼴 다음에는 paste all using source 여기 탭 해줍니다. 엔터.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냐 하면 실제 취합할 정보의 포맷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콜럼 오토핏 해서 열의 폭을 다 맞춰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만들었던 if문 있죠. 그 if문이 else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 열었던 그 엑셀 파일을 닫아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파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엑셀 파일로 넘어가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네임을 equal to 디렉토리라 하면 되고요. 다시 루핑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파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내려보면요. 그리고 나서 커서의 위치를 셀 A1에 놓고요. 에러 핸들러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자동 취합하는 기능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값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자동 취합으로 와서 취합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깔끔하게 자료가 잘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병합셀에서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취합할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바꿨는데요. 이 부분은요. 1일 업무 보고에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병합된 셀이 있고요. 여기 끝부분도 병합된 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값을 불러오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엑셀 파일을 닫아주고 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중복이 되어 나타나죠? 그 이유는 맨 마지막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 취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값을 업데이트 시켜 놓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동 메일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Alt F11을 눌러주시고요. 해당하는 서브는 Send Report라는 서브이고요. 아까와 같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변수나 에러 핸들러 등과 같은 부분들은 이미 정의가 끝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요 코드 몇 개를 넣어서 이 모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My Workbook이라고 해서 새로운 워크북을 정리해 주고요. Need Sheet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했는데 이곳이 의미하는 바는요. 엑셀 워크시트에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리드 시트로 정의를 했고요. 다음은 에러 핸들러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메일 스타트라는 새로운 변수가 정의되었는데 이 부분은 워크시트에서 이메일 스타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네요. 이 부분에서 이메일 주소를 읽어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존재하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읽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스타트는 VB에서 이메일 스타트로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에러 핸들러에 관한 사항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존재하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끌어오는 작업인데요. 제일 먼저 last로를 설정해 주는데요. 워크시트로 가서 이메일 스타트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last로까지 지칭을 해 주는 거죠. last로가 정해지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쭉 붙여줘야 되겠죠. VBA로 돌아가고요. 붙여주는 작업을 위해서 반복문 포문을 사용을 했고요. 시작은 이메일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last로까지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빈칸이 아닌 경우라면 밑에 걸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메일 어드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다 넣어줄 거예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이메일 어드레스 첫 번째 것만 들어가겠죠. 포문이 한번 돌아가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작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주고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있는 i가 바뀌면서 두 번째 값을 끌어오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새로운 i가 되었을 때 두 개가 들어간 주소가 있고요. 새로운 주소가 하나 더 들어가서 세 개의 주소가 하나의 이메일 어드레스라는 값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주소가 하나의 값으로 정리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템포러리 워크북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템포러리 워크북에 시트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취합된 결과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시트에 붙여주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의 이름을 세일 리포트라 하고 포맷은 다음과 같은 포맷을 넣고 파일의 형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의 이름을 temp 파일 네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첨부 파일인 거죠. 이전에 했던 파일 저장 방식과 동일한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아웃룩 이메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잠시 올라가서요. My Outlook하고 N 이메일이라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my outlook equal create object 괄호를 닫아주고요. 땡땡 해서 Outlook application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VBA에서 아웃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름은 My Outlook으로 했고요. 새로운 Outlook 이메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new email equal to my outlook 위에서 정의한 오브젝트죠. 점 찍고 create item 괄호 열고 0 괄호 닫기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아웃룩 이메일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이름을 n 이메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룩 이메일에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요. with and with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의 제일 첫 번째는 보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점 찍고 to 하고 equal to 이메일 어드레스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값이죠. 두 번째는 이메일의 제목이고요. 만약에 제목을 바꾸시고 싶을 때는 여기에 오셔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ody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메일에 들어가는 실제 내용 부분이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이제 라인을 띄워주는 거고요. 오늘의 날짜가 찍히도록 하고 문장을 마무리해 줍니다. 맨 마지막 이 부분에 사용하시는 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이 완성이 되고 나면 아까 위에서 만들어졌던 이 첨부 파일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attachment 넣으시고요. .add temp file name 여기에 있는 temp file name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첨부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display 그러면 해당하는 아웃룩 이메일 초안이 사용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my outlook을 nothing, n 이메일을 nothing으로 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듈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과값은 이렇고요. 이메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메일 초안이 잘 작성이 되었고 첨부 파일도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